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최근에 굉장히 인기리에 방송이 되었죠. 최근도 아닌 것 같아. 좀 됐죠. 꽤 오래됐죠? 그쵸, 꽤 됐죠.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사실 이 주제를 최 변호사님이 그렇죠. 정하셨기 때문에 재밌더라고요. 이게 재벌가 3세 이야기, 주인공이 재벌가 3세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주인공에게 유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사망을 했다. 이런 설정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유류분 청구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류분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상속받았어야 할 재산이 있었는데 피상속인, 그러니까 내 조상이죠 한마디로. 내 조상이 생전에 다른 사람한테 뭐 증여를 했거나 유언으로 상속인들 중 일방이나 다른 사람한테 증여나 상속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럼 적어도 그 상속분 중에 일부는 나에게 상속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냐 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는 내가 원래 받았어야 될 상속분의 2분의 1만큼 청구할 수 있고요,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는 내 모든 재산을 뭐 어디에 기부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찌다 죽을 일이죠. 아무튼 이제 그랬을 경우에 남은 가족들, 이제 배우자랑 자녀들이 남아 있는데 이 분들 입장에서는 그저 뛰다 죽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에 대해서 그만 거기에 적어도 2분의 1은 달라, 유류분만큼은 달라 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직계비속이라는 게 자녀들 말하는 거죠. 자녀들이 맞습니다. 직계비속. 네. 그러니까 유류분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송중기 씨가 유류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타깝지만 드라마 설정상 진도준 씨는 진양철 회장의 손자였습니다. 그렇죠. 유류분은 상속 지분이 있는 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드라마에서 상속인은 거기 있었던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진도준의 아버지가 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네네네. 뭐 배습상속으로 어떻게 또 얻을 수 다른 있겠지만, 얘기인데. 다 생존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쪽부터 상속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그러니까 매우 오래전에 처분한 재산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상속의 효력은 사망 시점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의 재산 관계가 상속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되니까 그때부터 유류분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상속인들도 유류분을 주장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할 당시에는 재산이 없는데 사망하기 전에 이미 재산을 처분해 버렸으면 그 재산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민법에는 상속 개시 전에 1년 안에, 상속 개시라고 하는 것은 사망 당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망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증여된 것을 그 대상 재산으로 함을 이제 원칙으로 하는데, 대신에 이 재산을 증여한 사람, 준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 모두 이렇게 처분을 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전증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10년 전에 집을 한 채 줬다, 뭐 5년 전에 땅을 넘겼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년 이전에 있었던 증여 사실에 대해서도 해당 재산들을 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 재산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류분이라는 것을 아무 때나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망 시점으로부터 내가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시작점이 그렇게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상 재산이 뭐 증여되거나 뭐 유증이 되거나 뭐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또 청구를 해야 되고, 이 기한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한 내에 유류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 제도가 위헌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현재 지금 계류 중이에요. 네, 그렇죠. 네, 과거에도 한 2번 정도 판단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합헌으로 결정이 나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개 변론까지 열어가지고 네.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저희 지금 이거 촬영하는 거 기준으로는 지난주였죠? 공개 변론 한 게요. 5월 말쯤 했죠. 네. 지지난주네요. 네. 그러니까 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맞아요. 네. 계속 이렇게 현재에 청구가 된다는 거는 종국계는 아마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시대 인식이 많이 바꿔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취지는 개인 재산을 본인의 뜻에 따라서 처분하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렇죠. 응. 본인이 돈을 뭐 그렇죠. 기부하고 내는- 싶어서 기부하는 내는 거고, 건데, 그게 얘한테 뭐- 많이 주고 싶어서 많이 준 그렇죠. 거고. 사실 이 유류분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그런 상속 방식이 아니고 사실은 장자 상속을 굉장히 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관습 때문에 다른 장자가 아닌 다른 자녀들이 너무 피해를 볼까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실제로 1970년도, 80년도 이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사실 장자 상속이 매우 희석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요즘은 뭐 당연히 네. 자녀들 다 똑같이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고 생각을 다 인식을 하는데 하고 똑같이 안 받을 둘째가 큰일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뛰다 죽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인 것 같아서 현재 결정 나온 다음에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유류분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딸들, 이제 딸들 맞습니다. 입장에서 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오빠들하고 막 맞아요. 남동생한테만 재산을 다 먼저 주셨다. 그래서 나는 남는 게 없는데 내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담을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런 이야기이겠죠. 네.